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발표란 걸 할 일이 없었는데 한 10년 만에 하게 되니까 네, 너무 신나네요. 떨리네요가 아니라 신나네요. 네, 누가 저한테 돈 내고 한 시간에 10,000원씩 내고 하라고 하면 전 하루에 50,000원씩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 상권 분석 33기 이홍구라고 합니다. 저는 신도림에서 모돌이라는 이름의 작은 삼겹살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수업이 이제 제가 김영갑 교수님께 듣는 첫 번째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제가 스스로 혼자 이번 수업에서 뭘 할까 이렇게 결심을 적으면서 꼭 끝나고 마지막에 성과 발표를 하겠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 뭐 이제 훨씬 더 공부를 오래 하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매출이나 이런 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정말 기라성 같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짧게 얘기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한 2년 정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뉴스에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챗 GPT가 한국에 상륙을 한다. 그때 저도 뉴스를 이거를 봤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딱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참 좋겠다. 레포트란 거를 직접 쓸 필요가 없고 뭐 보고서란 것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저랑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을 딱 이제 한 줄로 줄이면 요거죠. 뭐 얘가 뭐 설거지를 대신 해줄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해줄 것도 아니고 뭐 매장에서 내 일을 해줄 것도 아닌데 솔직히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수업을 듣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어떤 쓰는 거를 보여주시고 저도 이거를 따라서 같이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면에서 달라졌고요. 그래서 AI가 뭐냐, 인공지능이 정확히 말하면 자영업자한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딱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 요건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빌런입니다. 닥터 옥토퍼스라고 팔이 이제 뒤에 한 4개 더 달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정확히 AI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간 이동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그 MBTI로 치면 S 성향이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싫어하니까 정확히 뭘 하는지 그냥 예시부터 바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첫 번째 활용법, 이거는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를 대신 해줄 수 있다. 블로그 쓰는 거를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 사실 AI라는 게 어느 정도 언어에 굉장히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직업이 어떤 작가나 유튜버나 이렇게 말을 하는 일이었으면 사실 제가 하는 일에 거의 한 80~90% 정도를 AI가 대신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는 굉장히 몸으로 하는 게 많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블로그에 글쓰기를 해야 될 때 저는 이렇게 아예 직접 만들어 놨습니다. GPT를. 그래서 글 작성을 도와달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라고 얘가 알아서 물어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좀 있으면 4월이고 벚꽃 피는 계절인데 요 키워드에 맞춰서 우리 매장 와보라고 글을 한번 좀 써볼래? 라고 하면 AI가 어느 정도는 뭐 요거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의견이나 이런 걸 덧붙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글 쓰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는 매장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다 릴스 같은 거를 올리는데요. 이제 뭐 릴스를 많이 올리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최근에는 또 관련된 어떤 강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릴스를 만들려고 하면 애초에 이 대본을 어떻게 짜야 되지? 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막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 반응이 좋은 릴스 한 5개 정도를 골라서 제가 직접 손으로 그 내용을 다 타이핑을 했고요. 이 타이핑한 내용을 GPT한테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대본을 좀 짜줄래? 라고 해서 릴스 대본을 짜달라 라고 하면 쭉 이런 식으로 알아서 대본을 짜주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이제 저는 그 타입캐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네, 요거는 뭐 11labs도 있고 타입캐스트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 해주는 거냐면, 제가 이 대본을 입력하면 요거를 사람이 읽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 일종의 스크립트를 이제 말로 음성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캡컷으로 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릴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캡컷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캡컷 강의가 돼버리니까, 사실 캡컷이란 게 정확히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진에 액자를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굉장히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으면 내가 사진만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사진을 바꿔 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캡컷이란 프로그램이 해주는 게 뭐냐면 액자를 줍니다. 예를 들어 3초짜리 영상 33333 5개로 되어 있는 15초짜리 액자를 주는 거죠. 그 안에는 대본도 들어가 있고 음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영상 가게에서 찍은 걸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영상을 계속해서 교체를 해서 새로운 영상, 우리 가게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리뷰 답변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랑 구글이랑 그리고 저희가 등록이 돼 있는 캐치 테이블, 모든 리뷰에 웬만하면 댓글을 다 쓰자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 몇 자 이내로, 어떤 톤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리뷰 내용을 여기다 쓰면 이 친구가 답변을 작성을 저를 대신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절약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이제 좀 불만족에 대한 리뷰나 이런 게 달렸을 때 뭐 요거를 사실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는 힘듭니다. 다만 사실 시간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에너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초안 한번 써줄래? 내가 여기다가 말을 좀 덧붙일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매장 운영을 좀 더 체계화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삼겹살집이다 보니까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고기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막 좀 뭐가 상하거나 이러면은, 좀 적게 시켜. 적게 시켰는데 이제 또, 어느 날은 또 모자른데요. 이러면은, 좀 많이 시켜. 근데 그 적게가 뭐고 많이가 뭘까?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싫어서, 이 포스에 들어가면 한 달에 우리가 뭐 몇 개 나가는지 다 나오니까 전 요거를 다 빼서 IHPT한테 이 표를 그냥 통째로 엑셀로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뭐 예를 들어 삼목 한 판에는 뭐 목살이 몇 g이 들어가고 삼겹살이 몇 g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해준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내가 몇 박스 이하로 남았을 때 몇 박스를 발주를 하면 좋을지를 너가 한번 계산을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줄래? 이렇게 시켰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너무 매장에 그거라서 제가 가렸는데, 하루에 그리고 주간에 얼마나 소비가 되고, 그리고 우리 숙성고에 이제 또 용량이 무한대가 아니니까, 그럼 요 용량을 고려를 했을 때 한 박스를 이제 일주일에 뭐 한 번 발주하면은 총 몇 번 발주를 해라, 몇 킬로를 발주를 해라, 이런 내용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아예 직원들한테 그냥 공유를 한 다음에, 이제 그때그때 물어보지 말고, 시킬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말고, 요 이하로 남았으면 너네가 알아서 요만큼을 시켜달라, 요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 없이 너네가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마케팅 아이디어 대신 짜주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분들 결제를 할 때 요거 이제 친구 추가 형식으로 포인트 적립 비슷하게 해서 이제 적립을 하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약간 이벤트 메시지 같은 거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청룡회 해였기 때문에 갑진년으로 삼행시 짓기 해서 1등한 사람한테 뭐 청룡 코인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신메뉴가 나올 때 메뉴 이름 맞추기 퀴즈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올해는 또 뱀띠였으니까 뱀띠인 사람은 이제 1월 안에 우리 매장에 오면 뭐 어떤
뭐 서비스 메뉴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이벤트를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이번 달에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없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네. 다들 이제 제 눈을 많이 피하고요. 네. 계속 뭐 물어보지만 사실 뭐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 억지로 쥐어 짜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사실 제일 써먹기 좋은 게 사실 GPT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가게의 어떤 진행 상황, 그 다음에 현재까지 어떤 이벤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봄맞이 기념으로 이제 4월에 이벤트 할 건데 아이디어 너가 한 20개 내봐. 뭐 이 친구는 사실 뭐 30개라고 부르든 50개라고 부르든 뭐 100개라고 부르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몇 개를 부르든 간에 네, 상관없이 쭉 다 불러줍니다. 네. 자, 요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저의 그 챗GPT 사용법인데, 요거 그 절대 잘못 넣은 그 컷이 아니고요. 일부러 넣은 컷입니다. 사실 이게 저는 어떤 AI가 가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장사를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의지가 부족하다. 요런 얘기였거든요. 일주일에 뭐 하루도 안 쉬고 주 7일 일하고, 하루에 3시간 자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당연히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못 버티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죠. 뭐 그 매장에서 라꾸라꾸 깔고 자야 된다.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거의 뭐 5년 이쪽 일을 시작한 지 한 8년 이렇게 됐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고, 사실은 신체적인 에너지보다 가장 더 먼저 빨리 소비가 되는 게 정신적인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못 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찌개 끓이고 고기 굽고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사람이 아이디어를 짜고 마케팅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걸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앞에서 여기 했던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리뷰에 답변을 다 달면 좋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장 운영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직원들한테 주면은 매장 운영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이미 예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실행을 못했을 뿐이죠.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지는 에너지가 그만큼이 없으니까. 그래서 AI가 가지는 의미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와 육체를 가지고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어떤 일들을 AI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AI를 쓴다고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벌던 제가 갑자기 뭐 5천만 원을 벌게 되는 게 아니라, 좋다는 걸 알지만 못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게 AI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AI가 가지는 한계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뭘 더 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요거는 그 독일의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말입니다.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사실 저희가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도, 저는 수업에 들어오게 된 게 이제 매장을 하나 더 하고 싶었습니다. 매장을 하나 더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 분석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수업을 들어오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수업을 듣기 전에도 당연히 챗GPT는 있었겠죠. 근데 아무리 챗GPT를 써도 상권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애초에 제가 상권 분석이 뭔지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이 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권 분석이라는 거를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AI를 써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할 줄 아는 일만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한번 미리 해봐야 하고, 할 줄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AI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사실, 자, 요거는 제가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뭐, 여의도나 마포역 쪽에 평수 30평에 삼겹살, 목살을 파는 고깃집을 할 건데, 어떻게 매장을 내면 좋을지 매장 컨셉을 짜주고 마케팅 전략도 같이 짜달라.
3,000자 이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짜줬거든요. 쭉 굉장히 짜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작업을 거의 몇십 번은 한 것 같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 내용을 보고 2억, 3억, 4억의 돈을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네. AI는 똑똑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공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프로그래머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챗 GPT가 이렇게 발달한 상황에서 프로그래머가 필요하겠느냐, 코딩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느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GPT는 코드를 짜달라고 하면 코드를 그냥 싸질러 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그거를 확인하고 책임을 질 사람이 한 명은 필요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략을 짜달라고 하면 전략을 짜주고, 마케팅을 짜달라고 하면 마케팅 전략을 짜주지만, 글쎄요. 결국에 GPT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져주지 않습니다. 더 발달하면 이후에는 디자인도 실컷 해주고, 매장 로고도 만들어주겠지만, 그게 좋은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결국에 최종적인 확신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 같고, 그것만큼은 GPT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GP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면으로부터의 확신, 이게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라는 어떤 안목을 얻기 위해서 더 부단히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최종적으로 느낀 점입니다. 네. 인공지능 상권 분석 33기 동안에 굉장히 예전에 생각도 못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사실은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배운다라기보다는 교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이런 매장들의 창업 내용, 준비 내용을 보면서 어떤 자세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 파고, 이 정도까지 분석을 하고,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어떤 창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자세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또 하나의 매장을 또 하나 하는 게 언젠가의 목표인데, 언젠가 그렇게 된다면 꼭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이야기를 꼭 같이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